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TV 전기부수기입니다. 제어공학 스피드 특강 5번째 장 제어계의 안정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제어계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 처음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3장에서 복소평면에서 특성 방정식의 특성근이 좌반면에 위치한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안정이라고 했고, 우반면에 위치한다. 그럼 불안정, 허수축에 위치한다. 인계안정.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 같은 경우는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특성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방정식이 복잡해지거나 근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어계의 안정도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3가지의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루스 판별법, 나인키스 선도, 보드 선도 이 3가지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얘네들의 특징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스, 나인키스트, 보드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얘네들 뜻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루스, 나이퀴스트, 보드 전부 다 사람 이름이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요, 안정도를 전부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루스 판별법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만 판단해요. 그래서 절대 안정도만 판단이 가능하고, 나이퀴스트 선도와 보드 선도 같은 경우는요, 상대 안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얼마나 안정한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도를 평가하고 어떤 개선 방법을 제시하려면은 얼마나 안정한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스 판별법에서는 이러한 평가라든가 개선 방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만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인퀴스트 선도라든가 보드 선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안정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도 평가라든가 개선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 3가지 방법은요, 안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오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역계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이퀴스트 판정법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안정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안정도를 제시해준다. 맞는 말이죠. 개의 안정도에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시해준다. 4번부터 가볼게요. 안정 여부를 판단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이제 안정도와 관련된 건데, 3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차 응답에 관한 정보를 준다. 그래서 오차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우리가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나이퀴스트 선도는 오차와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선지 보시면은 나이퀴스트 선도는 제역의 오차 응답에 관한 정보를 준다, 또는 정상 오차를 할 수 있다, 이런 선지가 등장할 겁니다. 오차가 나오면은 전부 다 뭐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루스 판별법, 나이퀴스트 선도, 보드 선도 순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루스 판별법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루스 안정도 판별법은요, 특성 방정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간단하게 필기해 주시고, 근데 분명히 우리가 3장에서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특성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특성근의 위치를 통해서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판단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복소평면에서 특성근의 위치가 좌반면에 있다, 안정, 우반면에 있다, 불안정, 허수축에 있다, 인계안정,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특성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특성 방정식의 특성 근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특성 방정식이 고차식일 때, 즉 3차, 4차, 5차 이렇게 되면은 특성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루스 안정도 판별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루스 안정도 판별법은 특성 방정식을 루스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루스표에다가 바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특성 방정식이 예선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선전이 2라운드거든요. 1라운드, 2라운드 예선전을 통과해야지만이 루스표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럼 그 예선전이 뭔가? 자, 첫 번째 1라운드입니다.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해야 된다. 예시를 바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예시가 뭡니까? 3차식입니다. 맞죠? 3차식이니까 S3승, S2승, S1승, S0승 있을 것이고 얘네들 개수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개수다라고 하면 S 앞에 붙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S3승의 개수, S2승의 개수, S1승의 개수, S0승의 개수가 다 존재해야 된다. 이 식을 보시게 되면은 S3승의 개수 있고요. S1승의 개수 있고요. 그리고 S0승의 개수가 있죠. S0승은 1이니까 4가 뭐가 되는 겁니까? S0승의 개수가 된다. 근데 S2승, 즉 S제곱의 개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예선 탈락입니다. 자, 예선 탈락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얘는 그냥 불안정한 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차수의 개수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불안정한 제역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루스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했다. 그러면은 1라운드 통과죠. 2라운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라운드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안정한 제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1라운드를 통과했다. 그럼 그 제역에는 안정할 수도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2라운드로 넘어갈게요. 2라운드는요. 모든 차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차수 개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자, 이 친구 뭡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S3승, S2승, S1승, 그리고 S0승에 대한 개수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를 통과한 친구인데 부호가 다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던가 전부 다 마이너스던가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부 다 플러스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얘네들은 플러스인데 뭐 혼자 마이너스입니까? 얘 혼자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2라운드 탈락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얘도 불안정한 제역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차수 개수 부호가 달라지게 되면 그냥 불안정한 제역이기 때문에 루스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근데 1라운드와 2라운드를 통과했잖아요. 그럼 얘는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루스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루스표를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제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2개는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특성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 특성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특성방정식을 통해서 저계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루스표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방정식 보시게 되면은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하고 모든 차수의 개수, 부호가 뭐가 됩니까? 전부 다 플러스로 갔죠. 그러니까 1라운드와 2라운드를 통과한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루스표를 적용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럼 루스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자, 일단 얘네를 보시면 4차식이 나왔죠. 4차식이기 때문에 좌측에다가 S4승, S3승, S2승, S1승, S0승 그러니까 모든 차수를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측에다가는요, 얘네들의 개수를 적어줄 거예요. 지금 개수가 순서대로 1, 2, 5, 4, 2죠. 그래서 1, 2, 5, 4, 1을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1, 2, 5, 4,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적으실 때 1, 2, 5, 4, 2 1, 2, 5, 4, 2 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0 뭐 뒤에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0, 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하나만 적어볼게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스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1렬입니다. 1렬. 얘를 구해야 돼. 얘. 이 친구를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제어계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S제곱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숫자를 구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S제곱의 라인에 있는 숫자들을 구할 때 항상 기준은 그 위에 있는 애 첫 번째,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즉, 얘가 뭐가 된다? 기준이다 라고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하냐?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하냐? 얘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럼 2분의 자, 2 곱하기 5, 2 곱하기 5, 그리고 1 곱하기 4. 얘네들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빼냐? 2 곱하기 5 해주시고, 여기서 1 곱하기 4를 빼주시면 된다. 그럼 10에서 뭐를 뺀다? 4를 빼주시면 되겠다. 그럼 10에서 4를 빼면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6. 그래서 2분의 6은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렬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얘를 구하려면은,
자, 얘 보세요. S1승, 여기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준이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S1승이니까 그 위에 거, S2승의 첫 번째 친구,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이 3분의 3, 4, 12 빼기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숫자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 숫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줘야겠다.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항상 S2승이죠. 그럼 기준은 S3승 첫 번째 친구, 얘를 구할 때도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3을 구할 때는 2 곱하기 5 그리고 1 곱하기 4 이렇게 했죠. 자, 얘를 구할 때는 다음 거 2 곱하기 2에다가 뭐를 해준다? 1 곱하기 0을 어떻게 해준다?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2, 4에다가 뭐를 낸다? 0을 빼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분의 4는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뭐가 됩니까? 기준이 3이 되는 것이고, 3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3분의, 자, 얘네를 곱한 거 12. 그리고 얘네를 곱한 거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빼야 되니까, 3분의 12-4니까 3분의 8이 되는 겁니다. 3분의 8 구했고요. 그럼 여기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구하려면 또 이 친구를 알아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기준은 뭐예요? 이제 3이 되는 거죠. 3이 되는 것이고, 3분의, 자, 뭐를 해주면 됩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0 밑에 있는 친구는 무조건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뭐 직접 구해봐도 됩니다. 우리가 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분의 얘 곱하기 얘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는 전부 다 0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는 2분의 2 곱하기 0 빼기 1 곱하기 0이니까 무조건 0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0 밑에는 그냥 싹 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뭐라고? 0 밑에는 다 싹 다 0이다. 그럼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분의 0 그리고 3분의 0 빼기 0이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기준이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분의 8분의, 얘네들이 곱한 게 되겠죠? 3분의 16이 되는 거 맞아요? 3분의 16. 그리고 얘를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다. 3분의 8분의 3분의 16이니까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1년에 있는 숫자를 다 구했죠.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자, 부호가 몇 번 바꿨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부호가 전부 다 뭐예요? 플러스죠. 전부 다 부호가 플러스다. 부호에 변화가 없죠. 그럼 얘는 무조건 안정한 제역이다. 부호에 변화가 생긴다? 그럼 불안정한 제역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하다? 1년에 부호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정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제가 예제 2번을 풀어볼 건데요. 자, 예제 2번 풀 때는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루스표를 좀 빠르게 그리는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팁을 활용해서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스표를 다 그렸는데 이거를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자, 요 친구 있죠. 자, 요 친구를 보시면은 우측 상단을 째려보니까 뭐가 있어요? 제로가 있죠. 제로가 있으면은 무조건 위에 있는 애가 내려옵니다. 자, 이 친구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을 째려보니까 제로가 있죠. 그럼 위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 봅니다. 우측 상단을 째려보니까 제로죠. 그러면 위에 있는 애가 내려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측 상단을 바라봤을 때 제로가 있다. 그럼 그 제로 위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내려온다. 자, 포인트는 우측 상단에 제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느낌을 가지고 예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도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4차식이죠. 그래서 S4승, S3승, S2승, S1승, S0승.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개수가 1, 2, 1, 4, 2죠. 그럼 그대로 적습니다. 1, 2, 1, 4, 2. 1, 2, 1, 4, 2. 그리고 제로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제로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단을 바라봤을 때 제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제로 밑은 다 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제로 적어 줄게요.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봐요. 자, 우리가 이 친구를 구해볼게요.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합니까? 오른쪽 상단을 때려봤더니 0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친구는 2가 그대로 내려온다. 얘는 뭐가 돼요?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친구도 보면은 우측 상단이 제로죠. 그럼 0이 그대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 친구 바로 구할 수 있죠? 이 친구 우측 상단에 뭐예요? 제로죠. 그럼 위에 있는 애가 뭐가 된다? 내려온다. 그래서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됩니까? 이 두 개의 숫자만 구하면은 이 루스표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숫자 빨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어떻게 구합니까?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2라고 했죠. 그러면은 2분의 뭐가 됩니까? 자, 얘 곱하면 뭐죠? 2. 얘 곱하면 뭐죠? 4죠. 그럼 2 빼기 4는 뭐죠? 마이너스 2죠. 2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기준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기준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자, 얘 곱하기, 마이너스 4에다가 뭐를 해줍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마이너스 8이죠. 결론적으로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렬만 봐요. 일렬 보면은, 지금 보면은 부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세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부호 변화가 몇 번 있습니까? 여기서 한 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한 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한 번. 일단 부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부호 변화가 몇 개 있었다? 2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 우반면에 근이 있으면 불안정이라고 했어요. 맞죠? 근이 몇 개가 있냐면은 지금 2번 변했죠. 그리고 우반면에 근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루스표 제1열의 부호가 변하는 횟수만큼 특성근이 복소평면 우반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변화가 2번 있다, 2개, 3번 있다, 3개. 자,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루스표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루스표에 대한 설명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점프하면 뭡니까? 더 꿀팁이지 않습니까? 지금 루스표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뭐 그릴 때마다 이거 미쳐버리겠다 이거죠. 이 방정식 하나 나올 때마다 이거 막 루스표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지역이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요, 특성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3차 방정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유용한 활용법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둡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3차식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개수들, 그러니까 B와 C, 요 개수들을 곱하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개수들, A와 D를 곱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비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B, C가 AD보다 크다. 그럼 안정이에요. 근데 두 개가 같다. 인계안정. 만약에 AD가 크다. 그러면은 불안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우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안에 거 곱하기 그리고 바깥에 거 곱하기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안에 게 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안정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기출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가시면 전부 다 뭐예요? 3차 방정식이다. 그럼 루스 안정도 판별법에 의한 방법 중 불안정한 지역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뭐 1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라면은 루스표를 다 그려가지고 막 다 일렬을 확인을 해야 돼. 그 심지어 답은 뭐예요? 4번이에요. 그럼 1번부터 하면은 여러분들은 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루스표를 4번이나 작성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3차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에 것과 바깥의 것만 비교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안에 거 3 곱하기 2는 뭐죠? 6이죠. 6이 안에 거죠. 바깥의 거는 뭡니까? 1 곱하기 4. 개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바깥의 거는 1 곱하기 4죠. 그러면 뭐가 큽니까? 안에 게 크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안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2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1 곱하기 5, 안에 거 5죠. 그리고 바깥에 거 뭐가 됩니까? 1 곱하기 4. 4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 경우도 뭐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니까 얘도 안정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자, 안에 게 뭐가 됩니까? 4 곱하기 5니까 20이 되는 것이고 바깥에 게 뭐가 되는 겁니까? 1 곱하기 2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20이 크네. 그럼 얘는 뭡니까? 안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안에 거 뭐가 됩니까? 3, 2, 6이 되는 것이고 바깥에 거 뭐가 됩니까? 1 곱하기 8, 8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큽니까? 8이 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불안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4번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꿀팁은요, 고난이도 문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문제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만 풀어볼 건데 지금 제어 시스템에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요 같은 경우도 특성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루스표를 그립니다. 맞죠? 그래서 루스표를 통해서 이 범위를 구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특성 방정식을 구합니다. 얘가 뭐죠? 게로프 전달함수죠.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특정 방정식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분모와 분자를 더한 다음에 제로로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S에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이게 분모죠. 그리고 분자 2K는 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정해야 될 조건이잖아요. 3차식이잖아요. 그럼 안에 거와 바깥의 걸 비교해주면 된다. 그럼 안에 게 뭐가 됩니까? 6이 되는 거죠. 바깥의 거 뭐가 됩니까? 2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정하려면 안에 게 커야겠죠. 그럼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양변 2로 나눠주면은 K는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안정하게 되려면은 여기에 개수들이 다 존재해야 되고 부호가 다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그럼 K도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답이 이거예요, 그냥. 답이 뭐가 된다? 1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루스 판별법이었어요. 네, 그 다음은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스 판별법 끝이 났고 두 번째 판별법인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 같은 경우는 뭐 깊은 개념을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은요, 게르프 전달함수 있죠. 게르프 전달함수의 주파수 전달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은 겁니다. 그럼 얘를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벡터 궤적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나이키스트 선도라고 하는데 이 벡터 궤적을 통해서 이 지역이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판단한다. 이 정도 내용만 그냥 정리하시고 그럼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인가 안정도 판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이너스 1, J, 0 요 수치를 좀 기억해 두세요.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안정도를 판단을 한다. 자,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 복소평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J0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니까 마이너스 1, 0, 요 지점이에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안정도 판별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벡터 궤적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나이키스 선도입니다. 그렸더니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그렸더니 지금 보시면은 이 방향에서 좌측에 그러니까 그려지는 방향 좌측에 마이너스 1, 0이 있다. 그럼 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 방향, 지금 그려지는 방향 우측에 마이너스 1, 0이 있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J0 요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 이등 여유와 위상 여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이 요게 이제 나이키스 선도예요. 나이키스 선도고 여기에서 이제 GM이다라고 하는 게 이등 여유고요. 파이엠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위상 여유가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 뭐 깊이 알 필요는 없고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이등 여유 공식 있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얘랑 비교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득 여유와 이득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공식이 유사합니다. 자, 이득은 뭐라고 했습니까? 크기에다가 20로그를 붙이라고 했어요. 이득 여유 볼게요. 자, 이득 여유는 GM으로 표현합니다. 이 M이 마진이에요, 마진. 여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득 여유는 지금 보면은 20로그가 붙여져 있는 건 똑같은데 뭐에 붙여져 있느냐가 다르죠. 지금 보시면 이제 GH다라고 하는 게르프 전달함수입니다. 이 게르프 전달함수가 호수부가 제로가 될 때의 크기 플러스 이 크기에 뭐가 됩니까? 역수에다가 20로그를 넣어줘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득은요. 크기에다가 20로그를 붙이면 됩니다. 이득 여유는요. 게르프 전달함수가 주어질 겁니다. 게르프 전달함수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호수부를 제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역수의 크기에다가 20로그를 붙여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위상여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등여유고 위상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등여유에 대한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고 위상여유에 대한 공식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정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등여유, 위상여유 전부 다 양수일 때다. 그럼 무조건 제어계가 안정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 이등요율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무조건 뭐를 해라고 했습니까? 호수부를 제로로 만들어라. 즉 J를 뭐라고요? 없애버려라는 거죠. J를 없애버리려면 오메가에다가 뭘 넣으면 됩니까? 제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메가에 제로를 넣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죠.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까? 요거 1 곱하기 2분의 2, 10. 그러면은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의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얘의 크기가 10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역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역수해라. 10분의 1. 여기에다가 뭐를 해줘라? 20 로그를 해줘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득 여유가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에 넣으시면 마이너스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이득과 똑같아요. 데시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나이키스 선도에서도 어지간한 문제는 다 가지고 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출 개념사 보드 선도에 의한 안정도 판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스 판별법, 나인키스트 판별법, 마지막 보드 선도에 의한 판별법까지 하시면은 요 파트가 끝이 난다. 그래서 보드 선도는 간단하게 언제 안정 조건이 되는가? 자, 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드 선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곡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곡선은 뭐냐면은 여기 G라고 되어 있죠.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은 뭐라고 했어요? 이득이죠. 그래서 이건 이득 곡선이고, 그리고 이게 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위상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득 곡선과 위상 곡선을 함께 표현한 것이 보드 선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안정한가? 지금 이득 곡선과 위상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상태가 안정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이득여유다 위상여유다 나와 있죠.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안정이 되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요 점은 기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조건 첫 번째,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도와 교차하는 위상 교차점에서 이득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위상 곡선이죠. 위상 곡선 얘죠. 얘가 마이너스 180도. 얘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80도와 교차하는 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얘랑 교차하는 거, 요 그래프죠. 이게 위상 곡선이면 얘랑 교차하는 점, P가 되는 거죠. 이 P를 뭐라고 하겠다? P를 위상 교차점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P가 뭐가 된다? 위상 교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상 교차점에서 이득값이니까 올라가면 되겠죠. 요거 이득 곡선에서 이득값. 요 P점에서 이득값은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 맞아요? 그쵸? 이 이득 곡선의 값이 얘가 되는 거죠.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으로. 얘가 뭐가 되는 것이다? 이득값이 되는 것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보다 지금 작아야 되겠죠. 이게 안정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음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득 여유는 무조건 양수예요. 근데 이 이득 여유다라고 하는 건 여유니까 차예요. 차를 할 때 0에서 빼는 값이에요. 뭐라고요? 0에서 빼는 값.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0에서 빼는 값이니까 빼는 값은 뭐가 돼요? 음수가 돼야지 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득 여유는 양수인데 위상교차점에서 이득값은 뭐가 되어야 된다? 음수, 0보다 작아야지만이 안정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득 여유가 양수고 위상교차점에서 이득값이 음수다. 이거 사실은 어떻다?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이득 곡선이 0dB과 교차하는 점에서 이것을 이제 이득 교차점이라고, 이때 위상값은 마이너스 180보다 커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득 곡선입니다. 이득 곡선 0dB, 여기죠. 0dB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이득 교차점 Q라고 한다. 요 Q라고 되어 있죠. Q라고 한다. 자, 이때의 위상값, 얘가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8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상여유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8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요 그래프와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간단하게 한 문제만 풀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나인키스 선도에서 인계점 마이너스 1, J0에 대응되는 보드 선도의 이득과 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인키스 선도에서 마이너스 1,0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정도와 불안정을 판단하는 그 안정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했죠. 요 점에 대응되는 것은 보드 선도에서 어딘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드 선도에서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이득 곡선에서는 얘가 되겠죠. 위상 곡선에서는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득 교차점과 위상 교차점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득은 0, 위상 곡선은 마이너스 180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저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하시더라도 답이 4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보드선도에 대한 개념을 모르더라도 주어진 인계점을 복소평면에다가 나타내서 페이저로만 표현하면 사실 끝이 납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자, 이 친구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마이너스 1,0 여기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이제 페이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그어볼게요. 그럼 요거 이제 벡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크기는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그럼 크기는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위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위상은 자, 얘를 기준으로 지금 몇 도가 됩니까? 반시계니까 플러스 180도가 되고, 자, 우리가 시계로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시계로 해석하더라도 마이너스 180도가 된다.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해석으로. 그래서 일각도 저는 마이너스 180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예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밖에 없죠. 그냥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득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득은 뭐라고 했습니까? 크기에다가 20로그를 붙여주라고 했죠. 그럼 1이 뭐예요? 크기죠. 그러면은 20로그에다가 크기를 붙여주면 된다. 1을 붙여주면 되겠죠. 1에다가 20로그를 붙여주면 되겠죠. 로그 1은 뭐예요? 제로가 되는 거니까 얘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0과 마이너스 180. 답은 4번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